지구 표면에 서로 다른 지각판이 갈라지는 판의 경계 지역에 있는 아이슬란드는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으로 꼽힙니다. 최근 한 달도 채 안 돼서 화산이 또 폭발했는데요. 거대한 용암이 장벽마저 무너뜨리며 주택을 삼켰습니다. 류재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을에서 불과 450m 떨어진 곳에서 시뻘건 불꽃과 함께 연기가 치솟습니다. 땅이 갈라진 틈에서는 계속해서 용암이 뿜어져 나옵니다. Hún er svona 100-200 metra, hún lengdist nú meðan við vorum að ljúga. Fórum í loftið upp úr 8 og horfum á þetta í svona 1,5 tíma, eða tæpa 2 tíma. 용암은 이내 마을로 향합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든 방어벽마저 무너지자 주택을 삼키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화산 폭발 전 주민들을 대피시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hlutinni bara gerast hratt og þetta hraun mun því miður flæða hratt í átt að nyrstu byggð í Grindavík. 화산이 폭발한 지역은 아이슬란드 남서부 그린다비크 부근입니다. 이곳은 한 달도 채 안 된 지난해 12월 18일에도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민 4,000명이 대피했다가 일부가 되돌아왔는데 다시 몸을 피하게 됐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유라시아와 북미 지각판이 갈라지는 판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어 지구상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지난 2010년 화산 폭발 때에는 화산재가 유럽 전체에 퍼져 항공기 10만 대가 뜨지 못하는 대혼란을 빚었습니다. YTN 류재복입니다. 아이슬란드 남서부에서 화산이 폭발해 인근 국제공항 항공기가 연착하고 유명 관광지 온천이 폐쇄됐습니다. 주민 4,000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짙은 어둠을 뚫고 용암이 마치 살아있는 듯 용솟음칩니다. 아이슬란드 남서부 레이캬네스 반도에 위치한 그린다비크 인근 화산이 폭발한 겁니다. 초당 최고 200세제곱미터 용암을 토해낼 만큼 거대한 분출에 하늘마저 시뻘개진 상황. 인근 케플라비크 국제공항에 항공기가 연착하거나 출발이 지연됐고 그린다비크 북쪽 유명 관광지인 블루라군 온천도 일시 폐쇄됐습니다. Now there's an eruption here near Grindavik and we have cleared the town and the area and now we're just securing the area and closing every road to the area. This place in this time and just being able to see this natural phenomenon happen, just seeing lava emerge from the ground. 최고 100m 높이의 용암 불기둥과 폭발로 인해 생긴 지면 균열만 약 3.5km. 앞서 화산 폭발을 예측한 아이슬란드 당국은 지난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린다비크 주민 4,000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 중 하나인 아이슬란드. 2010년에는 에이아프랄라이오쿨 화산 폭발로 유럽 하늘이 화산재로 뒤덮이는 대혼란을 빚었습니다. 2014년 8월에는 동부화산 활성화로 최고 단계인 적색 경보가 발령됐고 2021년 3월에도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레이캬네스 반도에서는 몇 년간 여러 차례 분화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하루 1,000번에 이르는 지진파가 감지되는 등 화산 활동이 특히 활발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무라피 화산이나 아이슬란드에서도 지금 최근에 대규모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진의 영향이 있었던 걸까요? 지진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인도네시아나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는 지진 활동 외에도 화산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활화산이 많이 분포하고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지각의 판이 이렇게 여러 개가 움직이는데 그 판이 갈라지는 틈을 따라서 마그마가 분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기본적으로 활발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국내에선 또 화산하면은 또 백두산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게 100년 주기설이다라고 하면서 2025년에 백두산 화산이 폭발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설은 있긴 하지만 그건 정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백두산의 화산 활동은 지금 현재까지 분석된 걸로는 최근의 화산 활동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화산 활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백두산 주변에서 지진이 발생하거나 천지의 온도나
그 온천수의 온도가 변화한다든지 여러 변화가 생기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분석해 봤을 때는 현재는 백두산의 화산 활동이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폭발 전에 전조 증상이라든지 조짐을 저희가 파악할 수는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면 지진 활동의 변화가 있고 온천수의 온도가 높아진다든지 여러 변화가 있는데 저희 기상청에서는 지금 현재는 위성 영상을 활용을 해서 그런 지표의 변화라든지 온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화산 특화 연구센터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해서 중국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백두산 현지의 관측 자료를 수집하고 그 변화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화산이나 지진이 난다면 기상청에서 발생 가능성을 좀 감지를 하고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는 걸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두산의 경우에는 현지의 관측 자료를 수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성 영상을 활용해서 변화를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백두산뿐만이 아니라 주변국의 화산 활동에 대해서도 위성 영상을 활용하거나 해외 기관에서 화산 관련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상시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고요. 화산 분화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류를 분석한다든지 위성 영상이나 화산재가 어떻게 확산할지 모델을 통해서 예측 정보를 생산하고 우리가 국내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알리고 화산 정보라든지 화산재 특보를 발표함으로써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